이제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매해 중요한 시기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한 해의 금전운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이날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운과 복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행동은 향후 여러분의 인생에 몇 년간 차차 영향을 주기에 옛 조상님들도 매해 이 시기마다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꼭 하셨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여 나 자신의 금전운과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하였습니다. 오는 7일은 재물운을 비롯한 좋은 운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목할 날입니다. 바로 대설인데요. 이제 드디어 겨울 느낌이 제대로 날 만큼 눈이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한 해의 중요한 절기인 동지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에 계절의 흐름에 잘 맞춰 행동할수록 한 해의 복을 거둬들일 수 있는 날이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금전운을 부를 수 있도록 이날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다가오는 7일을 기점으로 꼭 해보셔서 이번 한 해의 행운과 풍요를 전부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날 하면 좋은 현인들의 지혜까지 전부 소개해드리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항상 인생의 풍요와 번영이 여러분의 앞날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이날 7일에는 재물복을 받기 위해 주목하세요. 대설은 매년 12월 7일에서 8일쯤 찾아오는데요. 대설은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히 24절기 중 대설은 동지와 함께 한겨울을 알리는 절기로 농부들에게 있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농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농가에서는 수확한 곡식 등에 농작물을 쌓아두고 농번기가 찾아오는 시기인데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기우제와 같이 기설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한겨울에 해당하며 농사일이 한가한 시기이고 가을 동안 수확한 피땀 어린 곡식들이 곳간에 가득 쌓여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풍성한 시기이지요. 그래서 재물운과도 연관이 깊은 시기입니다. 더불어 이날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은 보리의 이불이라는 속담처럼 이 시기에 눈이 많이 내려야 보리 농사가 잘 되고 이어서 풍년이 찾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눈이 많이 와서 보리를 덮으면 이불처럼 감싸주기 때문에 겨울 추위에서 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는 한 해의 마무리는 물론이고 다가오는 한 해의 재물운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금전운과 풍요를 원한다면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이고 이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로운 일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재물운을 불러 풍요를 이루고 내가 가진 금전운을 더욱 크게 만들려면 이날 간단한 이것들을 유의하셔서 한두 가지씩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이날은 된장찌개와 같은 발효식품을 먹으면 좋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는 이때 콩으로 메주를 만들었는데요. 콩을 푹 삶아서 네모지게 만들어 볏짚으로 묶어 따뜻한 곳에 두면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이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뜬 메주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들지요. 무엇보다 겨울철에는 제철에 만든 식품인 된장찌개와 같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된장은 여러 연구에서도 항암 효과가 입증되었지요. 된장은 콩으로 만든 식품이기에 콩에 함유된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 등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제니스테인은 암세포 성장을 막고 암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매우 좋은 식품이지요. 된장을 요리에 먹을 때는 되도록 채소 건더기를 많이 넣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된장은 염분이 많아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너무 짜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국보다는 건더기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비타민 A, 비타민 C를 보충하고 항암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는 부추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A가 함유된 애호박이나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된 시래기도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보양식과 같은 음식으로 우리의 몸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건강을 지켜내어 좋은 운을 불러보세요. 두 번째 이날에는 굴을 드셔보세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인 음식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히스티딘이 많아 아미노산을 보충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보충에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요. 철분, 구리, 아연, 망간, 칼슘, 미네랄이 많아 빈혈에도 좋으며 타우린, 셀레늄, EPA가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되지 않아 운동을 하는 경우 보충제를 챙겨 먹기도 하는데요. 굴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철분, 구리, 아연, 망간, 칼슘, 미네랄, 타우린 등이 전부 들어있으니 보양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굴은 노로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어 상한 것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고 언제나 신선도와 위생에 신경 써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이날은 팥죽을 드셔보세요. 동짓날에만 팥죽을 먹는 것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팥죽 역시 대설에 먹으면 좋은 음식 중 하나이지요. 흔히 팥죽이라고 하면 동지에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겨울이 시작되는 대설에도 따뜻한 팥죽을 즐겨 먹었습니다. 팥죽의 주 재료인 팥은 비타민 B1이 풍부해 혈액순환에도 좋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팥 껍질에는 사포닌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이뇨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붓기 제거와 숙취 해소, 변비 해소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다만 당이 높은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과식을 하는 것은 피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날은 고구마를 드셔보세요. 고구마는 열량이 낮은 편으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손꼽히는데요. 겨울철에 따뜻하게 먹는 고구마는 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당지수가 낮은데요. 이로 인해 혈당 지수가 서서히 올라가므로 당이 지방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억제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조금만 먹게 되어도 포만감이 듭니다. 그리고 장운동까지 활발하게 만들어 주어서 변비와 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이 부족한 마그네슘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어서 위장 기능 개선과 체내의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등 몸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이 잘 된다는 것은 고지혈증과 고혈압, 동맥 경화 등의 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성분 역시 풍부한데요. 항산화 물질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생체막을 보호하기도 하며 암세포 발생과 성장까지 억제시키고 증식시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이날은 호박죽을 드세요. 제철 음식이자 따뜻한 음식인 호박죽에는 비타민 A와 C, 칼륨,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탄력을 높여주기에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피부 염증을 진정시키기에 피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저칼로리 식품에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 과식을 하지 않고 소식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과정에서 속쓰림과 가스 등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켜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위산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어 위염이나 식도염 같은 위장관 질환에도 도움을 주지요. 무엇보다 제철에 먹는 호박죽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한데요.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염 등을 예방하는데 비타민C와 E도 풍부해 더욱 도움이 됩니다. 특히 눈 건강에 신경을 쓰는 분들은 각종 영양제를 섭취하시는데요. 눈에 좋은 영향을 주는 유명한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호박죽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눈의 피로를 완화해 시력을 개선하는 등의 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지요. 무엇보다 겨울철 잠에 못 들고 수면에 들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호박죽 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있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한 뒤 과일과 같은 후식을 먹는 것도 좋은 운을 부르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귤도 이날 함께 먹기 좋습니다. 비타민C와 구연산은 파인애플의 4배, 사과의 8배를 함유하고 있지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겨울철에 감기 등의 질병을 예방하며 피로회복에도 큰 효능을 지녔기에 이 시기에 먹기 정말 적합한 과일입니다. 특히 귤에 붙어 있는 하얀 실 부분은 식이섬유 성분인데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물론 과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정량을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 심신이 불안정해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운 날씨에 영향을 받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나에게 좋은 운이 오도록 만들기 힘들겠지요. 이럴 때 귤이나 레몬과 같은 시트러스 향을 내뿜는 리모네는 기분 전환과 신경 안정,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 완화 작용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무엇보다 귤은 껍질을 까서 간편하게 과육을 그대로 먹을 수 있고 껍질을 말려 차를 끓여 마시는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 취향에 맞게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곶감도 이 시기에 간식으로 먹기 좋은데요. 곶감은 감의 껍질을 벗긴 후 햇볕에 말려 만듭니다. 쫀득한 식감과 달달한 맛을 지닌 훌륭한 겨울철 간식 중 하나이지요. 이러한 곶감은 12월부터 섭취하면 풍부한 영양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을 비롯한 한방에서는 곶감이 목소리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과 가래에 효험이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실제로 곶감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눈의 피로, 예방, 시력 향상에 효과가 있으니 이 시기에 제철 음식으로 즐기기 정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이날에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이외에도 간단한 이 행동들로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날 지키면 좋으며 일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날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 간단하게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지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날은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지냈다고 하지요. 대설에는 호박죽, 고구마, 귤, 팥죽 등 앞서 소개해드린 겨울철 제철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체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따뜻한 음식들이 겨울철 보양식으로 사랑받았지요. 무엇보다도 가족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유대감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이는 자연스럽게 금전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요즘 금전운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운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자료들에 의하면 연말에는 저녁 약속이 있다면 취소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는 말이 있지요. 따뜻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은 마음에 여유를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때 가족과의 대화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면 가족 간의 신뢰가 쌓이고 좋은 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니 이날을 맞이하여 가족과의 잠깐의 시간이라도 보내는 것 어떨까요? 그런가 하면 이날을 맞이하여 청소를 하면 좋습니다. 새롭고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집안을 비워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청소는 부패된 것들이나 어수선한 주변 정리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청소하고 나니 개운하네. 이 말은 청소 전보다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아주 지극히 평범한 말들이며 청소를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에는 정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좋지 않은 기운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이때는 정리를 빨리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청소를 하여 개운한 기분을 가짐으로써 좋은 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많은 부자들의 집안과 주변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바빠 혼자 하기 어렵다면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 요즘 들어서 매매가 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끔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고민이시라면 지금 막 개업한 것처럼 청소를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또 이 가게를 잘 운영해서 돈을 여기서 많이 벌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한다면 그 집에 적합한 주인이 곧 나타나고 나 역시 다음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운이 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당장 5분의 시간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가정이라면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신발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지 않는 신발이라면 반드시 신발장 안에 넣어 정리해 주세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일에 지친 사람들에게 어수선한 신발들이 현관에 계속 쌓여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흩어진 모습으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해치며 재산의 흩어짐을 재촉하기에 재물운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마음을 바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로함으로써 마음을 바로하게 만드는 원리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잠시의 시간으로도 할 수 있어 간단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틀림없이 운명은 좋은 쪽으로 향하게 되지요. 옛날 현인들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지요. 앉는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좋고 기대거나 뒤로 젖히거나 삐딱하게 앉지 말아야 합니다. 걷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깨는 펴고 다리를 질질 끄는 좋지 못한 태도를 보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경쾌하게 걸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태도도 무척 중요하지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으며 중간에 타인의 말을 가로채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항상 바르게 하세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선 처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매번 피하거나 흘겨보거나 아래 위로 훑어보는 행위는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말에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말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긍정의 기운과 함께 할수록 내가 원하는 운도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은 아주 간단하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한두 가지씩 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가 따르고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보세요. 좋은 이야기는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